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늘 헷갈려하는 주제죠. 바로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 이 둘 사이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비밀을 제가 오늘 쉽고 명쾌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자, 우리 뉴스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원화 가치가 오르겠구나. 즉 환율이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요, 정말 항상 그럴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놀랍게도 정답은 아니오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왜 그런지 그 미스터리를 지금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먼저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 바로 외환시장의 기본 원리부터 딱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율이 도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그 게임의 규칙부터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그래프 한번 보실까요? 뭔가 복잡해 보이지만 환율의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뭐냐? 바로 달러 같은 외국 돈의 가격이에요. 모든 가격이 그렇듯이 이 가격 역시 달러를 사려는 힘, 즉 수요와 팔려는 힘, 공급이 딱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이게 외환시장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 원리예요. 아니,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돈, 원화를 놔두고 굳이 달러 자산을 사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핵심은 바로 기대 수익률. 아주 간단히 말해서 내 원화 예금보다 달러 예금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으면, 즉 기대 수익률이 높을 것 같으면 달러를 사는 거죠. 반대면 당연히 달러를 팔고요. 모든 투자의 기본은 바로 이 기대 수익률을 저울질하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오늘 내용의 절반은 이해하신 거예요. 자, 이제 이 미스터리를 풀 결정적인 단서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듣는 그 이자율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사실 이 친구는 두 개의 다른 얼굴을 가진 뭐랄까, 마치 배트맨 같은 존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랑 그 안에 숨겨진 진짜 정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뜻이죠. 우리가 흔히 보는 이 명목이자율이라는 숫자 안에는요, 사실 환율을 막 쥐락펴락하는 두 명의 숨은 주역이 있습니다. 과연 그 정체가 뭘까요? 바로 이것! 오늘의 주인공, 피셔 방정식입니다. 제가 여러분 잘 보시라고 이 공식을 아주 크게 확대해왔어요. 여기서 I가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바로 그 명목이자율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안에는 실질 이자율을 뜻하는 IR과 기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파이 E라는 두 친구가 더해져 있다는 거죠. 이 둘의 정체만 우리가 정확히 알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자, 첫 번째 주역은 바로 실질 이자율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물가 상승분을 싹 빼고 내 돈의 구매력이 진짜로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수익률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5%인데 물가가 3% 올랐다. 그럼 내 손에 진짜로 쥐는 건 2%뿐이란 얘기죠. 이게 바로 실질 이자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역은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앞으로 물가가 얼마나 오를지에 대한 시장의 예상이에요. 뭐랄까, 미래의 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감 또는 걱정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피셔 방정식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밀 무기가 생겼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명목이자율이 똑같이 올라도 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지 두 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한번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명목이자율이 똑같이 3%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에 따라서 환율은 정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첫째,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자율이 올랐을 때, 그리고 둘째,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해져서 실질 이자율이 올랐을 때, 이 두 상황에서 환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죠. 앞으로 원화 가치가 떨어질 것 같다는 예상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쵸. 아이고, 내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구나 싶으니까 원화 자산을 팔고 안전한 달러를 사려고 할 겁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 달러에 대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쭉 이동하는 게 보이죠? 그 결과 달러의 인기가 높아져서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은 오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분명히 금리는 올랐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원화 가치가 오히려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의 무서운 힘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를 한번 볼까요? 이번엔 기대 인플레이션은 그대로인데 우리나라 경제가 막 성장해서 실질 이자율이 올랐다고 해보죠. 와, 이건 원화 자산의 진짜 수익률이 높아진 거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 눈에는 아주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이겠죠. 그럼 다들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려고 할 겁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그 결과 원화 가치는 상승, 즉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맨 처음에 생각했던 금리가 오르면 원화 가치도 오른다는 바로 그 상황인 거죠.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결과를 아는 것을 넘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까지 이해하게 되신 겁니다. 대단하죠? 이론만 들으면 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원리가 실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됐는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례를 통해서 한번 생생하게 확인해 보자고요. 때는 2008년 리먼 브러더스라는 정말 거대한 투자은행이 파산하면서 전 세계는 엄청난 금융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경제에 어벤져스급 빌런이 나타난 그런 아찔한 상황이었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은 기준금리를 거의 제로 수준까지 아주 파격적으로 내렸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우리가 배운 이론대로라면 미국의 이자율이 이렇게나 낮아졌으니까 달러 가치는 당연히 떨어져야 합니다. 과연 현실도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전 세계가 위험에 빠지니까 투자자들은 수익률 같은 건 보지도 않고 오로지 안전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한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바로 미국의 달러였던 거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달러를 사려는 수요가 폭발하면서 달러 가치는 오히려 급등했습니다. 이건 경제 이론만큼이나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얼마나 강력한 변수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싹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자율 관련 뉴스를 볼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새로운 렌즈를 끼고 세상을 보게 되셨을 겁니다. 앞으로 금리가 올랐다 내렸다 하는 뉴스를 보시면요.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딱 이 세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첫째, 왜 올랐는가?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인가? 둘째, 아니면 실질 이자율의 변화 때문인가? 그리고 셋째, 지금 시장 사람들의 심리는 어떤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전문가의 시각을 갖추신 겁니다. 오늘 배운 이 원리를 기억하신다면요. 이제부터 딱딱하고 머리 아팠던 경제 뉴스가 와, 이거 완전 다음 전개가 궁금해지는 드라마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보이지 않던 변수들을 읽어내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즐거움을 맛보게 되는 거죠. 금융 전문가,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주식, 채권, 환율 시장. 이게 다 따로 노는 것 같아도 사실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전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연결고리를 꿰뚫어보는 힘을 기르려면 미시킨의 화폐와 금융 같은 좋은 교과서로 기초 체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꾸준한 공부야말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